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5분의 작가님이 15분씩 강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수 작가님이 20분 정도 강연하시고 재밌는 생태공예 시간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작가님들 새벽부터 네,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이렇게 너무나 즐거운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메이킨 작가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또 저희 하수 작가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매일 감사일기 100. 혹시 감사일기 쓰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가 왜 자기 개발서에 보면 감사일기 쓰라고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자기계발서 위주로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서부터 더 풍요롭고 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 둘씩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새벽기상 4시 반 김유진의 뭐는 4시 반 그 새벽기상 책도 보고 명상 뭐 운동 산책 독서, 글쓰기, 그리고 봉사활동 그런 거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르게 실천하는 게 지금 오늘 28일째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100가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28일째인데 첫 번째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일기를 쓰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지는구나. 그걸 또 제가 느꼈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남편 아니면 친구들, 가족, 자식들, 자녀들 많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이제 소리만 나고 사이만 나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환경을 바꾸면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저희가 지금 SDGs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 세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SDGs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런 이념인데요. 그러니까 환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 물건도 쓰지 않고 텀블러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환경과 나는 별개인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좀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내 직장 생활을 좀 바꾸고 싶다 했을 때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될까요? 네, 바로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신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소리가 나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감사일기를 실천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버드대 혹시 하버드대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졸업하신 분 계시나요? 네, 하버드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희가 도둑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행하다,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루스벨트 대통령 되기 전에 도둑이 들었는데 친구가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아유 이제 개의치 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답장을 보냈냐면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3가지 감사할 거를 찾은 거예요. 첫째는 도둑이 내 목숨이 아닌 물건을 훔쳐가서 감사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도둑이 내 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훔쳐가서 감사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어서 감사하네.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불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만스러운 상황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것은 저희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아주 층층이 아주 깊은 곳까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게 제가 감사일기를 그렇게 100가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깨끗해서 청소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항상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이제 항상 손님을 초대해도 될 정도로 매일매일 너무너무 깨끗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아우 정말 이렇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고 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좀 놀란 대답이었어요. 청소만 잘해요. 정답! 와, 일단 키링 선물 드려야 돼요. 어우, 와. 네. 정말 또 생각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는데요. 청소만 잘해주고 설거지는 안 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주면 한 번, 두 번은 감사하겠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불평, 불만이 습관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봐도 오히려 거기에서 단점을 찾고 불평, 불만을 그걸 찾잖아요. 저희가 사실 자녀를 봤을 때 매일매일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한가요? 이걸 고쳐야지, 이게 문제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엄마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저도 바꿨어요. 저희도 다 성인이 됐어요. 저희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만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불평불만과 당연하다고 길들여져서 그렇구나. 그리고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대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습성을 제가 고치면, 나를 고치면 환경이 바뀌고 나를 고치면 상대가 바뀌니까 그 원리대로 살아보고자 제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즐겁고 좋은 점을 찾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대구에 올 일이 없었는데 저희 또 할수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또 대구에 올 수 있어서, 대구가 굉장히 넓고 차도 많고 인구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루틴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년이 돼서 더 행복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또 나를 찾는 자신의 여정을 찾아가실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런 중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필명 책포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글만 쓰다가 책 한 권을 공동으로 냈고, 그리고 지금은 공동으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PDF 전자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저희가 작은 힘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마 한 분 한 분 보시면 알찬 강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성형 AI,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에 새로 오픈 AI라는 것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챗 GPT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대중적으로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챗 GPT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서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PPT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며 또한 음악도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모르고 살아야 할까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이유. 왜 생성형 AI를 가깝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알게 되면 최종적으로 융합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우선 제가 제미나이 AI에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중에 나오는 전자책의 표지, 앞표지와 뒷표지, 그리고 책 등을 이용해서 책 표지, 펼침 표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미나이 AI가 제가 문구만 넣었을 뿐인데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폴로 AI에 들어가서 이걸로 동영상 좀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3시간 디자인을 만든 게 아니라 문구만 작성했을 뿐인데 폴로 AI라는 것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로 그냥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알티만처럼 AI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방법 그리고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배워야 할까요? 그 왜라는 문구에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AI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 정 가운데에 AI를 잘 다루는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AI, 이 갈림길에서 내가 없었으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실은 아마도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I를 만들어 놓았으면 창의적인 발상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챗 GPT도 있지만 리튼 AI에 문구를 넣어서 간단하게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튼 AI에 문자만 넣고 그리고 그 감마 AI에 들어가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했는데 PPT를 작성해 줍니다. 제가 만든 PPT도 이런 식으로 작성됐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시간 하루 종일 PPT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10장의 PPT를 감마 AI라는 데에 붙여넣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업무를 하시는 중에 PPT를 당장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감마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문제를 드리면 우선 실무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내용을 작성해서 메일로 공유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리튼 AI든 챗 GPT든 들어가서 문구를 작성합니다. 몇 월 며칠 누구와 함께 5명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줘. 이것을 5명에게 메일을 보내야 해 라고 하면 리튼 AI든 요약해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거기 안에 이름만 수정해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갑자기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홈페이지를 수정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 회사에서 검증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줬던 이 문서 하나 가지고 홈페이지를 꾸며 라고 임무를 줍니다. 그런데 한 번도 관리를 해보지 못한, 문구를 작성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문서를 리튼 AI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에 이걸 문구를 써야 돼 라고 요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문구를 간단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AI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AI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영국에 사는 인도인이 암살 행위를 꿈꿉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암살하려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신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꾸몄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인이 챗 GPT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엘리자베스 2세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생각이야. 아주 대단해.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감옥에 가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챗 GPT의 여자친구는 물론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AI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 AI를 이용하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내면의 이야기를 다지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AI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만 윤리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내적 힘을 길러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의 주변은 청춘보다 아름답다의 주디 작가 문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시죠. 혹시 이 애니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보셨죠. 오늘 저는 이 유명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영어로 Time waits for no one입니다. 저는 정말 이 애니는 2007년 호소다 마모루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OST 다 아시죠? 혹시? 오구 하나코의 변하지 않는 것. 사실 저는 그 노래를 먼저 들었거든요. 먼저 듣고서 이 노래가 어느 장면에서 나올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애니를 찾아본 케이스인데 그날 애니를 보고 저는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애니 내용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고 저 혼자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충격이었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건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가수가 한국에 내한 공연 왔을 때 공연도 보러 가고 사인도 받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잠깐 피아노 배웠거든요. 그 짧은 피아노 실력으로 이 주제가를 90%까지 연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애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마코토 여고생, 아주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평범한 여고생 마코토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타임 리프. 타임 리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타임 시간이죠. 리프는 뛰어넘다, 건너뛰다. 과거로 건너뛰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타임 리프를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건너뛴다고 하면은 언제 어느 때로 가고 싶으세요?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타임 리프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찻길에서 그 자전거가 고장이 난 걸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날 뻔하는 거를 타임 리프로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다행인데 평범한 여고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주 사소한 거에 막 씁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막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점수를 1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일단 답안지가 나왔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이 전후로 시간을 돌려요. 그러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죠. 이런 걸 한다든지 오늘 저녁에 반찬이 나왔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그럼 다시 타임리프해서 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씁니다. 쓰는데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친구, 남자 사람 친구 2명 있었어요. 셋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 고스키하고 치아키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치아키예요. 치아키가 갑자기 사귀자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근데
근데 우리의 마코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너무 이 미묘한 상황이 싫어서 시간을 돌려버립니다. 고백하기 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돌려도 또 고백하고 돌려도 또 고백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으로 돌려버립니다. 아주 전으로.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너무 웃긴 게 그 같은 반 여학생 중에 치아키를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치아키한테 고백을 하니까 치아키가 뻔뻔 넘어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코토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사건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계속 타임리프를 이제 엉덩을 하다가 거의 다 썼어요. 쓴 상황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그 남자 사람 친구 중에서 고스케라는 애가 또 있었잖아요. 그 고스케가 이 마코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열차에서 부딪힐 뻔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다 써버렸어요. 타임리프의 능력이. 얘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고 봤더니 치아키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걔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스케가 이제 사는데 이제 마코토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시간을 아무리 되돌려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계속 회피했잖아요. 그 치아키의 마음도 회피했고 자신이 그 치아키를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마음도 회피했고 계속 사실 타임리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피거든요. 그죠?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거죠. 계속 나는 이 결과 싫어. 다른 거. 네. 근데 아무리 돌려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코토가 깨닫고 이제 치아키가 그거를 되돌렸기 때문에 치아키가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다 써버려서. 그래서 너무 이제 마코토가 후회하고 슬퍼하는데 그래서 애니를 저는 좋아합니다. 다행히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애니랑 만화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애니가 재밌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 마코토가 한 번만 더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립니다. 네, 돌려서 치아키한테 달려가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키한테 다 얘기하고서 둘이 화해를 하고 다행히 치아키가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미래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둘이 헤어지면서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치아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서 기다릴게. 이제 미래로 가잖아요. 네, 근데 금방 갈게, 뛰어갈게. 마코토가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나도 너 좋아하니까 미래로 갈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거야. 나 이제는 시간을 소중히 쓸 거야. 나 이제 내 상황을 대면할 거야. 이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애니가 끝나는데요. 저는 이 애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뭘 하고 있지? 시간을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데 나는 과연 내 꿈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냥 가끔 책을 읽고 가끔 글을 쓰고 그러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는 그냥 작가가 되고 싶어. 난 작가가 될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되고 싶어. 항상 싶어. 거기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니를 보고서 나도 행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냐?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글도 열심히 쓰고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때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불과 2, 3년 전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공저가 4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어느 날 그날도 강사님 강의를 들으러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옷을 그때 쫙 차려입고 갔었나 봐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 하시는 거죠. 네? 저 강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듣고 집에 오면서
나도 강사하면 되겠다. 강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강사가 됐을까요? 됐어요. 운병처럼 인문학 향기 충전소 우리 모임인데요. 인문학 향기 충전소에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끌어당긴 것 같아요. 들어왔더니 거기 주최하는 그 작가님이 저보고 강연을 하래요. 한 달 동안 강연을 해버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했을까요? 했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 저는 제가 모기만한 줄 몰랐어요. 근데 4번의 강연을 끝나고 후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모기만한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했습니다. 감히 제가 톨스토이, 루시,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이런 분들의 작품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또 이런 좋은 작가님 만나서 막 대화를 하면서 성장을 해서 뚝딱 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 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뚝딱은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어쨌든 정말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가슴 뛰는 그런 충격을 받고 노력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또 주부들이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에 대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좀 크고요. 네. 아이들이 좀 결혼하고 퇴직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좀 하십니다. 근데 자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과연 어서 오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 그때가 되면 또 바쁜 일들이 저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주체자는 바로 저니까요. 그리고 정말 시간은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합니다. 아무리 대부호라도 저 같은 서민이더라도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죠. 근데 똑같이 그 주어지는 시간의 주체자는 결국 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가사 일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글 쓰고 열심히 이제 이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복도구도 다니면서 가사 일을 좀 줄였더니 좀 싫은 소리가 좀 들려왔어요. 불평, 불만. 네, 근데 감수했어요. 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개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꿈과 목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개인책을 쓰고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전국 북토크, 나아가서는 전 세계 북토크를 하는 게 제 꿈이고요. 2번째는 인문학 여행을 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계속 다니는 게 저희 2번째 꿈입니다. 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저는 이룰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할수 작가님. 닉네임을 너무 잘 주셔요. 할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네, 정말 너무 예쁘죠? 제가 애니를 좋아해서 이렇게 저도 사실 AI를 몰랐는데 우리 체코 작가님이 알려줘서 이거 감마 AI로 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중간에 막 조금 제 식대로 바꾸긴 했는데요. 어쨌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바로 시간의 주체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그리고 딸이고 며느리이기 전에, 회사의 어떤 직함이기 전에 오롯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게 꼭 글이나 책이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찾으셔서 정말 매일매일 행복을 창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을 위한 행복 가이드의 저자 김혜경입니다. 필명 도우너 킴으로 블로그, 브런치, 그다음에 스레드나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 서구 도서관 관계자님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중년을 위한 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라는 책을 여기 훌륭하신 작가님과 함께 공저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항상 언제나 이렇게 웃음과 그다음에 기쁨을 주는 행복 가이드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행복 가이드라는 것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진 않았었어요. 그 전의 생활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중년 이후에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것으로 행복 가이드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글을 쓰시는 분 계실까요? 뭐 일기라도 좋고 가계부라도 좋고 뭔가를 하나라도 쓴다. 안 계신가요? 많이 쓰시는 거의 다 쓰시는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글을 쓰진 않지만 나는 뭔가 예술, 예능을 한다 하는 분들 계실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저는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즐거움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거대한 예술가이든 무엇이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글을 쓰기 전에 제 생활은 아주 단순했어요. 집에서 리모컨이 저의 친구였고 집안 가사일을 마치고 나면 리모컨만 돌리는 거. 우리 집에서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그것은 TV 리모컨이었어요. 리모컨만 맨날 여기저기 돌리면서 누워서 TV만 보고 하던 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나는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와 연관된 것으로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소셜 이런 것들을 막 보다가 보니까 글을 쓰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30분 글쓰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글을 썼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100일 100장이라는 이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0일 동안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30분 100일 동안 그 100장의 글을 쓰는 순간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중년이 되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지금 중년 이하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중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중년이 되었고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다 보니까 이 글을 쓰면서 저를 발견하게 된 그 사소한 작은 것들부터 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일본의 뭐 유명한 작가의 말을 빌리면 사이토 디카시의 뭐 50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살 수 있다라는 뭐 그의 책 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진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동안 살아왔던 본인의 신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쌓았던 그 많은 경험치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앞에서 AI 강의도 하셨습니다만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100일 100장을 한 번 시도가 어려웠어요. 처음은 누구나 서툴고 처음은 누구나 어렵거든요.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쪽에 글을 올리면 많은 그 구독자들이 댓글을 써줄 때 저는 거기에 또 너무나 감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작은 시작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작가가 되었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이 작은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배우는 거에 익숙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잘 이 자리에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전 사실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연령도 있었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처음에 글 한 편을 올릴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써도 될까? 이러면서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30분과 100일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저를 변화하기 시작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학생이 되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썼는데요. 배울 때 보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다 알고 뭐 이런 다 아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 아시잖아요가 뭐지? 이렇게 저는 너무 무슨 말이지?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나만 모르네. 나만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또 그것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걸 감수하고 났을 때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쓰기가 물론 변화를 줬지만 그 중에 하나 저를 즐기는 것이 있었어요. 저를 보면 제가 에어로빅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사실 에어로빅 그 댄스 춤을 몇 년을 했어요. 네, 그거는 시간 보여줘야지. 시작은 저가 몸이 좀 많이 아팠고 맨날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어요. 진짜. 아침 그리고 옆에 주변의 직원들이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거 문제가 된다던데 그 제대로 먹는 거 맞아요? 다 의사가 소견을 내리고 써주신 약들이에요. 그만큼 많은 약을 먹어야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몸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건 뭐지? 이렇게 그런데 하루 지나가면서 보고 이틀 지나가면서 보다가 나도 한번 조금만 해볼까? 뒤에서 살짝 따라서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몇 년을 두고 운동을 하게 되고 오늘의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나를 정말 설레게 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저녁 때 나가서 한판 춤을 추고 나면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 선생님들도 맞는 운동, 뭔가 하나 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운동만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운동을 하고 나잖아요. 배가 안 고파요. 뱃속에 뭔가 다른 에너지가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나를 즐기는 것 중에 하나를 저의 운동으로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것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작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작가 이정문 작가의 쓰려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작가는 그렇게 말을 하죠. 반드시 모든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필요한 책,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그 책에 써 있는데요. 그 글이 우리가 A4 그 한 장의 무게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책에는 그게 4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일이면 400g 되겠죠. 그 1년이 되면 몇 킬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쌓이는 것인데 쌓이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누구에게나 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오로지 글 쓰는 작가만이 그 작가만이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분명히 서사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중년기,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사를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 그 서사는 서사로 남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지죠. 우리의 머리는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글을 써서 남김으로써 그 글을 씀으로써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라도 쓰기 시작하면 정말 100일 100장이 아무렇지 않게 몇 번의 100일 100장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모두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를 글쓰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책에도 쓰려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글을 쓰다 보면 읽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여기도 도서관이지만 우리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어떤 책을 발견함으로써 그 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추가 들어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어떤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손들이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행복 추구의 독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책에는 가족과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제 책에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썼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인연인데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인 건 다 아시죠? 그 우주 중에 그 지구에서 그리고 오늘 대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이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인은 어떨까요? 얼마나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항상 저는 행복 추구, 행복 가이드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아니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순간을 피하게 되면 다시는 그 정성을 그에게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옆에 있는 모두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사랑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혹시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인생의 몇 막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 매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나이 때문에 지금 내가 내 형편에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서 행복한 노년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런 소중한 이 순간에 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라는 부토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사람 없는 걸 제일 생각해요. 제가 뒤에서 앉아보니까 40년 더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어찌 알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퀴즈가 생각났어요. 일단 한번 퀴즈를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이 안 바뀌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 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자녀가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들은 말이 자, 그런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라 합니다. 이제 엄마는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주려고 엄청 생각하며 집을 왔습니다. 이제 자녀의 방문을 싹 열었어요. 어땠을까요? 자녀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게임 하시는데 또 게임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태풍이 설고 방이 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청 깔끔한 엄마거든요. 그래서 장점 찾아서 얘기해주라 하는 말을 듣고 왔는데도 순간 화가 확 올라왔는데 아이씨 하면서 장점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거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속상해하면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오케이 맞았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서기사겠지만 천장을 보고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천장은 너무 깨끗하구나. 그래서 이 자녀도 웃고 엄마도 웃으면서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정말로 있잖아요.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 순간이. 네. 저는 아까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수 재정이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를 함께 섰고요. 또 이문학 향기 충전소에서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 삶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왔어요? 제가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책은 숲이 내게 걸어온 말들입니다. 나의 중년은 청춘보다 아름답다는 두 번째 책인데요. 제가 20년 차 숲해설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 좋게도요. 현대 산림문학 백선에 제 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가장 핫한 물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들썩이는 물건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뉴스를 좀 안 보시는군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이거 탐정이면 하실 거예요. 자, 맞아. 금관입니다. 네, 이 금관이 왜 유명해졌는지 이제 세계적인 밈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금관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소재가 금이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신라의 고대 유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네.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유물 중에서요, 금관이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유물도 가치가 있습니다. 깨졌지만, 흙이지만 가치 있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시대에 있었던 기와장, 천연의 미소. 이것은 깨졌은 기와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아리도 깨졌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 나와 금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관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혹시나 금관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자, 저도요. 금관이 나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도 또 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금관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내가 더 가치 있다고 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왜 찔리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내가 내로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알아서 찔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찔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의 중년은 천천보다 아름답다 해서 저는 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은 타자를 만나는 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건 틈을 내는 철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문구 때문입니다. 황동규 작가가 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은 타자를 만나면 그 타자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내가 발전하고 내 미래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는 이런 내가 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은 만큼 그런 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 같은 이런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서 만날까?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말하자면 내가 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은 타자란 롤모델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쉬운 말로는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찾았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나의 매력적인 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안데르센 동화집을 읽으면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사자와 깡통 낭군 다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타자를 보면서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도 사랑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해리포터도 한때 너무나 사랑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정말 많이 돌려보고 했지만 해리포터도 멀리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데미안을 정말 사랑했고요. 싱클레어도 사랑했고 메르스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데미안과 싱클레어입니다. 이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도서실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데미안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지 20대에 이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요. 제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잠깐 읽고 갖다 주는 책이었으면 제게는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 데미안을 사랑했지만 또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낫다 생각하면 찔리고 건강이 좋다 하면 또 불편하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철학자 최진석을 만납니다. 그분의 강의가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많은 강의 중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삶에서 저 삶으로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삶, 이 삶에서 건너가는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시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인 에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인 에어를 만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책도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제인 에어에게 많이 끌렸습니다. 왜 끌렸을까 생각해보면요. 제인 에어는 저와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다 같이 1인 1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쓰고 있는데 내 생애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인 에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인 에어를 불러내고 새로 또 다시 읽고 있는데요. 빨간색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 우리 색상 안에 있는 빨간색만 가지고는 빨간색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따뜻한 색이잖아요. 빨간색을 알기 위해서 파란색을 갖다 놓으면 어떤 색인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제네어는 나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AI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편 저울이 있었죠. 그것도 AI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곳곳에 AI를 만들었고요. 옛날에는 제가 픽사웨이, 핀터레스트 찾아다니면서 이런 그림들을 찾아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안 찾아다닙니다. AI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색상은도요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탕이 흰색이어서 바탕도 이 녹색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곳곳에 AI를 선했고 제가 AI를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살기 위해서예요. 제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냥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많다고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알아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이 PPT를 못 만든다면 여기 우리 젊은 작가님들과 함께 활동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PPT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강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인은 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 제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인은 이제 고아였죠. 외삼촌이 죽고 외숙모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외숙모가 정말 말로 확 때리기만 합니다.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다. 이런 폭력적인 말, 권위적인 말로 아이를 압박합니다. 또 외사촌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괴롭히죠. 그러다가 붉은 방에 갇힙니다. 여기 제가 붉은색이 붉은 방에 갇히는데 그 붉은 방이라는 게 외삼촌이 돌아가신 방이고요. 인테리어가 붉은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진짜 애는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에 문을 반항을 합니다. 꺼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외숙모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외숙모가 예의를 설설 표합니다. 전처럼 안 돼요. 외삼촌도 얘가 뭔가 하려면 쭉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배우게 되는 게 나는 대항해야 된다. 이런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얘는
외부 세계를 향해서 내 목소리를 더럽히며 살아가고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은에게 너무나 끌렸던가 봅니다. 저는 어떤 삶이었냐? 저는 사랑하는 딸이었고 사랑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인처럼 저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제가 6.25 끝나고 얼마 있다가 태어났는데요. 그 시절 추구에서 여자들은 온갖 자비를 다 해야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9살, 10살에 간호소에 불 떼서 밥을 한 사람이 많고 설거지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손끝 하나 야랑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푸른 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순간순간에 양존 여미 사상이 물러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동생 장남보다 제가 밀어서 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너는 얘보다 낮은 존재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른끼리 대화하는 속에서 주워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일 주워 들으면 여자는 알겠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얼음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연애와 비교해보니 아니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와 같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복원하시는지 아시나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복원합니다. 자, 이 복원을 술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보수를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킨츠키라는 기법인데요. 깨진 자기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금에다가 검칠을 했어요. 완전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킵니다. 자, 여러분이 깨진 도자기라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수리하고 싶습니까? 일본 방식으로 수리하고 싶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킨즈기가 뭔가요?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를 다 붙였어요. 그 금으로 칠해요. 그러면서 다른 완전 다른 예술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거기 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도자기가 깨졌는데요.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자, 항아리 같은 데 보면 여기 위에가 있잖아요. 이 항아리 입구가 툭툭툭 깨졌는데 그냥 둬요. 안 고쳐요. 왜냐하면 이 깨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상품인데 이 사람이 깨워놓은 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못 쓰게 하고 이것은 신성한 재구이지 사용할 물건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사그라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보수, 옛날에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가두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은요, 도자기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마음이란 내면도 있고 외부 행동도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내면은 우리나라 수리법으로 해야 돼요. 외면은 일본 수리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미안을 엄청 사랑했다고 했죠. 제가 왜 데미안을 사랑했을까요? 저라는 알을 깨고 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는 푸른 방에 저를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 푸른 방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그 알을 깨고 나가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저도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을 저는 품고 살았는데요. 내 내면을 확 바꿔버리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의 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수를 해서 내 내면의 그것을
솟아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외면은 어때요? 내가 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못 살았으니까 행동은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를 수리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요, 수목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20년 전에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숲해설가라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6, 7년 하고 나니까요, 거기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에 누가 지원할 수 있냐 하면요, 저희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숲에 가는 걸 뭐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고가 났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30년 전업주부인데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선생님 지원해보세요. 저 못해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뒷걸음질고요. 우리 회장님은 만날 때마다 저를 선생님 한번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됐어요. 이 회장님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저만 만나면 말해요. 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진지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붙을 겁니다. 뭘 보고요? 그런데 그날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엄청 됐는데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서류를 내고 운 좋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첫 직업은 제가요, 다른 사람이 타기에 위해서 왔고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저는 저 안에서 스스로 이제 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이 되게 그런 말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내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의 향토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는 방법이 뭘까요? 읽어야 되겠죠. 그냥은 안 읽어요. 제가 숲에 가서 봉사하기 때문에 숲에 가서 알게 된 것처럼 안 되겠다. 도서관에 가서 향토 문학관에 봉사해야지 하고 도서관에다가 봉사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있잖아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여기서 글 쓰는 거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글쓰기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요, 숲해설가로 봉사하다가 직업으로 전환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혹은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때 시도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내 첫 책 숲에 있습니다. 숲이 내게 그런 말들을 쓸 때 저는 글 쓸 줄 몰랐어요. 일기도 안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을 한번 소리 듣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이제 2013년도인데요. 그때 내 인생의 첫째 사기를 사고 보았지만 그때는 못 썼습니다. 2023년도에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쓰지 않으면 내 인생 망친다. 이런 생각에서요, 정말 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1년 동안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쓸 줄 모르는 글을 쓰고 또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면이 이제 올해 제가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원래 쓰고 있는 책 제목이 푸른방에서 나온 그녀 나 이야기고요. 부제는 그 푸른방을 딛고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를 에세이로 쓰고
제이네어와 비교한 걸 또 에세이로 쓰고요. 심리학, 사회학, 철학, 신화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걸 또 에세이로 씁니다. 이걸 쓰는 동안에 대면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에게 물어봤어요. 아, 너 왜 떠나갔지? 물어봤는데 너 이제 알게고 나왔잖아. 너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거 살기 시작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 해. 정말 이상해요. 내가 떠나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면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내가 사랑했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살게 도와준 대면을 아직도 사랑하지만 제 곁에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고통은 건너가는 삶,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기로 하고요. 항상 언제든지 또 다시 알을 깨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저는 어디로 건너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곳으로 건너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건너가서 어디서 만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다 같이 건너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연을 들어놓고 이제 즐거운 실습 시간입니다. 우리 그 하수 작가님이 생태공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조개예요, 조개. 140개 이거를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거. 다 만드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재밌어요.